어떻게 이래요? 다 끝장이에요. 당신이 다 망쳤어.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냐?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딱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상복도 아직 벗지 못한 제 앞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는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 부인 맞으시죠? 이 집 이제 제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남자의 40년짜리 비밀과 남겨진 아내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끝까지 저와 함께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연정은 올해 64살이었습니다. 24살에 박준호를 만나 결혼했고 딸 하나를 낳아 키웠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그녀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늘 성실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현장으로 향했고 저녁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딸 서영이 대학에 갈 때도 결혼할 때도 남편은 묵묵히 돈을 모아 지원했습니다. 현정은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때때로 밤늦게 혼자 베란다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지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하고 싶을 때 말하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남편은 한 번도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고향 이야기도, 부모님 이야기도, 친구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현정이 물으면 남편은 그저 옅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옛날 일이야. 지금 우리가 중요하지.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친구가 많지 않았고 친척도 거의 없었습니다. 현정의 동생들과 딸 서영의 가족, 그리고 몇몇 동네 이웃들만이 조문을 왔습니다. 현정은 상주로서 고개를 숙이고 또 숙였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사흘간의 빈소가 끝나고 현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으니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딸 서영이 주전자에 따뜻한 차를 끓여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며칠째 제대로 못 드셨잖아요. 고마워, 서영아. 현정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 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 자꾸 미안하다고. 왜요? 아빠가 뭘 잘못했다고요? 나도 모르겠어. 현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이 평생 무엇을 미안해하며 살았는지,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밤이 깊어졌습니다. 서영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현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남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작업복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낡고 색 바랜 옷들이었지만 현정은 그것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옷장 구석에는 낡은 검은색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소 잘 만지지 않던 가방이었습니다. 현정은 그것을 꺼내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 몇 장과 봉투,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 몇 명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견정은 서류를 펼쳐보려 했지만 글씨가 흐릿하고 복잡했습니다. 내일 서영에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하며 가방을 닫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찾아온 걸까요? 견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검은 코트를 입은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현정은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 너머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준호님 부인 되시죠? 내일 낮에 다시 오겠습니다. 받으실 게 있어서요. 그 말을 남기고 여자는 돌아섰습니다. 현정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여자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받으실 게 있다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낯선 여자가 무엇을 전하러 온다는 걸까요? 현정은 손에 든 남편의 서류 가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 담긴 비밀들이 이제 하나씩 밖으로 나오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현정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정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는데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젯밤 그 여자가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받으실 게 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현정은 남편의 서류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낡은 봉투 몇 개와 오래된 계약서처럼 보이는 종이들이었습니다. 글씨는 흐릿했고 내용은 어려웠습니다.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어젯밤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낮에 보니 더 또렷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검은 코트에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현정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어제 말씀드렸죠? 박준호님과 관련된 일로 왔습니다. 여자는 인사도 없이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정은 당황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마치 이 집에 익숙한 사람처럼 거실 소파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는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박준호님께서 생전에 저와 약속하신 게 있어서 왔어요. 약속이요? 현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선영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서류 보세요. 이 집 포함해서 박준호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저한테 넘기겠다는 약속이에요. 현정은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집어 들고 읽어보려 했지만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박준호님이 저한테 빚이 있었어요. 오래 전부터요. 갚지 못하시니까. 이 집으로 대신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이선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명을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께서 대신 서명하시면 됩니다. 말도 안 돼요. 현정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당신한테 무슨 빚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어요. 모르셨겠죠? 박준호님이 부인한테는 숨기셨을 테니까. 이선영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40년 전 공사장 사고 관련 서류예요. 박준호 님이 그때 책임을 지셔야 했는데 제가 도와드렸죠. 그 대가로 평생 빚을 지고 계셨던 거예요. 현정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종이에는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1985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확인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하지만 시간은 없어요. 이번 주 안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이선영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명함 한 장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생각하시고 연락 주세요. 늦으면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현정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소리를 내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현정은 딸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영은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현정은 서류를 보여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 여자가 집을 넘기라고 했어. 서영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서영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서류를 자주 다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이상해요. 뭐가? 이 도장, 아빠 도장이 아니에요. 필체도 달라요. 그리고 이 계약서 형식도 이상해요. 정식 계약서가 아니에요. 서영은 휴대전화를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영이라는 이름을 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영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뭐, 뉴스 기사에 나왔어요. 노년층 상대로 집 빼앗는 사기 쳤다가 고소당한 사람이에요. 전과도 있어요. 현정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서영은 계속 검색하며 자료를 모았습니다. 이선영은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짜 서류를 만들어 유족들을 협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완전히 사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하지만 현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영아, 잠깐만 기다려봐. 왜요? 빨리 신고해야 하잖아요. 아니야. 그 여자가 아빠 과거 이야기를 했어. 40년 전 공사장 사고 이야기. 현정은 남편의 서류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던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영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편지는 오래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1985년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적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지른 실수였지만 남편이 책임을 떠안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사람들에게 약점을 잡혀 평생 돈을 뜯겼다고 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현정아, 너만큼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길 바랐다. 미안하다. 서영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가 이런 일을 혼자 겪고 계셨던 거예요? 현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미안하다는 말이 이제야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엄마, 그래도 지금 그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아빠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뜯으려는 거예요. 알아. 근데 아빠가 정말 빚을 진 거라면 어쩌지? 그건 확인해 봐야 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제대로 조사를 받아야 해요. 현정은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과거가 세상에 드러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신고하자. 그날 밤, 현정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현정은 손을 모으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평생 숨기고 살았던 게 뭐였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지킬 거예요. 당신이 저를 지켜준 것처럼요. 현정은 이선영의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내일 다시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때 현정은 제대로 맞설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딸도 있었고 진실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정은 처음으로 확고한 결심을 했습니다. 경찰서는 생각보다 붐볐습니다. 현정과 서영은 민원실 의자에 나란히 앉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1시간을 기다렸지만 아직 차례가 오지 않았습니다. 현정은 손에 든 서류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서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남편의 비밀을 경찰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마침내 차례가 왔습니다. 담당 형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현정은 이선영이 준 서류와 남편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선영이라는 사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잡을 수 있나요? 서영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증거가 약하다는 겁니다. 뭐가 약해요? 서류가 위조된 거 아니에요? 위조인지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묘하게 일을 처리해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서명했다고 주장하면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접수는 해드릴게요. 조사는 진행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동안 이선영 씨와는 절대 단독으로 만나지 마세요. 서명도 절대 하지 마시고요. 형사는 그렇게 말하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현정과 서영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서영이 현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경찰이 조사해 줄 거예요. 하지만 현정은 불안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선영은 이번 주 안에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정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현정은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 울렸습니다.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현정 씨 맞죠? 이선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생각은 하셨어요? 저는 서명할 수 없어요. 그래요? 그럼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박준호 씨가 남긴 빚은 유족이 갚아야 하니까요. 그게 진짜 빚인지도 모르잖아요. 현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선영은 짧게 웃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내일 오후 2시에 만나요. 장소는 문자로 보낼게요. 싫어요. 저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신고하셨어요? 좋아요. 그럼 경찰이 조사하는 동안 박준호 씨의 과거도 다 밝혀지겠네요. 40년 전 그 사고 건 진짜 누구 책임이었는지 말이에요. 현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선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부인은 모르시겠지만 그 사고로 사람이 다쳤어요. 심하게요. 박준호 씨가 책임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았을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일 만나서 이야기해요. 증거 다 보여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현정은 휴대전화를 든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서영이 엄마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현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선영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고요? 남편이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요? 그날 밤, 현정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책임을 회피했을까요? 새벽 3시쯤 현정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의 서류 가방을 다시 꺼냈습니다. 봉투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검은색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날짜와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10만 원, 때로는 50만 원, 많을 때는 100만 원이 넘기도 했습니다. 현정은 숫자들을 더해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남편이 지불한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대충 계산해도 수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돈을 마련했을까요? 현정은 남편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현장에 나갔던 모습을요. 수첩 마지막 장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끝날 거라 믿었다. 하지만 끝은 없었다. 현정아, 미안하다. 현정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평생 이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비밀을 숨기기 위해. 다음 날 아침, 서영이 일찍 집에 왔습니다. 어젯밤 전화 내용을 듣고 걱정이 돼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절대 혼자 만나면 안 돼요. 알아, 근데 서영아, 이 수첩 좀 봐. 현정은 수첩을 건넸습니다. 서영은 내용을 읽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아빠가 그 사람들한테 준 돈이에요? 그런 것 같아. 40년 동안 계속. 말도 안 돼요. 이건 협박이잖아요. 완전히 불법이에요. 서영은 수첩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상담했던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수첩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거 경찰한테 다시 가져가야 해요. 그래. 그런데 오늘 그 여자가 만나자고 했어. 증거를 보여준다고. 무슨 증거요? 또 가짜 서류 아니에요? 모르겠어. 근데 궁금해. 아빠가 정말 뭘 잘못한 건지. 서영은 망설였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선영의 말에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도 같이 갈게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현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현정과 서영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선영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검은 가방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딸분도 오셨네요. 제 엄마한테 무슨 말씀 하실 건지 저도 들어야죠. 서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선영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1985년 사고 당시 기록입니다. 병원 진단서, 경찰 조서, 합의서까지 다 있어요. 파일을 펼치자 오래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서영이 재빨리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걸 어떻게 믿어요? 원본은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돼 있어요. 확인하고 싶으시면 같이 가시죠. 이선영은 여유로웠습니다. 현정은 서류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말 남편이 이런 일을 숨기고 살았던 걸까요? 그래서 뭘 원하는 거예요? 서영이 물었습니다. 이선영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간단해요. 박준호 씨가 약속한 대로 재산을 넘기시면 됩니다. 그럼 이 모든 일이 조용히 끝나요. 아무도 과거를 캐지 않고요. 협박하는 거죠? 협박이 아니라 권리예요. 박준호 씨가 빚을 졌으니 갚아야죠. 서영이 일어서려는 순간 현정이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현정은 이선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게 시간을 주세요. 확인할 게 있어요. 얼마나요? 일주일만요. 이선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답을 주세요. 카페를 나오며 서영이 물었습니다. 엄마, 뭘 확인하시려고요? 아빠 친구들, 그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 찾아봐야 해. 현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지켜온 것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야 했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현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현정은 남편의 낡은 주소록을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손글씨로 적힌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10년 이상 연락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정은 한 명씩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번호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번호였습니다. 두 번째 번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준호 아내인데요. 혹시 남편이랑 같이 일하셨던 분이신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 형수님이세요? 저 강민수예요. 옛날에 같은 현장에서 일했던. 아, 민수 씨, 기억나요. 현정은 반가웠습니다. 강민수는 남편보다 5살 아래였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을 많이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수님, 준호 형은 잘 지내시나요? 현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세상을 떠났어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군요, 형이. 민수 씨, 혹시 1985년에 있었던 공사장 사고 기억하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기억하죠. 제가 그때 실수를 해서 사람이 다쳤었어요. 현정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민수 씨가요? 네. 제가 자재를 잘못 고정했는데 그게 무너져서 다른 일꾼이 다쳤어요. 심하게요.
준호 형이 저 대신 책임을 졌어요. 왜요? 저는 그때 갓 20이었어요. 전과가 생기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했죠. 준호 형은 이미 기술자로 인정받고 있었고 처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형한테 미안했어요. 근데 형은 절대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어요. 현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젊은 후배를 지키려고 자신이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민수 씨, 그때 일 기록한 거 남아있나요? 제가 형한테 쓴 편지가 있어요. 사과 편지요. 형이 보관하고 계실 거예요. 편지요? 네, 제가 쓴 진술서도 있어요. 제가 실수했다는 내용이요. 형이 그걸 갖고 계실 거예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다시 써드릴 수도 있어요. 현정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서류 가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봉투 안쪽, 가장 깊숙한 곳에 작은 편지 봉투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강민수가 쓴 편지였습니다. 형, 죄송합니다. 제 잘못인데 형이 책임지셨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편지와 함께 진술서도 있었습니다. 강민수가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이걸 40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현정과 서영은 강민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지금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현정을 보자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민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현정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셨어요. 저 때문에 평생 고생하셨는데, 민수 씨, 우리 남편이 민수 씨를 지켜준 게 자랑스러워요. 그게 우리 남편이었으니까요. 강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삼촌, 그 사고로 다친 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이춘식 씨요. 지금도 이 근처에 살아요. 다리를 다쳐서 불편하시긴 한데 잘 지내세요. 제가 가끔 찾아뵙거든요. 그분한테도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그날 저녁, 현정은 이춘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이춘식은 칠순이 넘어 보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수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거실에 앉자 이춘식이 차를 내왔습니다. 현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40년 전 일 기억하시나요? 물론이죠. 제 인생이 바뀐 날인데요. 이춘식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많이 다쳤어요.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도 다쳤죠. 몇 달 병원에 있었어요. 그럼 우리 남편한테 원망하셨겠네요. 현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춘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박 기사님 잘못이 아니었어요. 다들 알고 있었어요. 강민수가 실수한 거라는 걸요. 그런데도 남편이 책임을 졌어요. 그게 박 기사님이었죠. 젊은 애 인생 망치지 말자고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처음엔 화가 났어요. 하지만 박 기사님이 제 병원비 다 대주시고 일자리도 알아봐 주셨어요. 나중엔 이 집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요. 현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평생 돈을 주었던 건 협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친 사람을 돕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 돈 이선영이라는 사람이 가져간 거 아니었나요? 이선영이요?
이춘식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박 기사님은 항상 직접 오셔서 돈을 주셨어요. 제 아들 대학 보낼 때도 결혼할 때도 도와주셨고요. 현정은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남편의 수첩에 적힌 돈은 협박으로 빼앗긴 게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선영은 그 사실을 악용해서 거짓으로 협박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영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아빠가 왜 미안하다고 하셨는지. 응, 아빠는 가족한테 돈을 많이 못 써주신 걸 미안해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 도우느라요. 현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평생 누군가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젊은 후배도, 다친 동료도, 그리고 가족도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 가족에게 더 많은 걸 해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했던 것입니다. 우리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셨어요. 서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현정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현정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평생 무엇을 지키며 사셨는지. 현정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현정은 결심했습니다. 이선영에게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이 지켜온 진실을 세상에 밝힐 것입니다. 다음 날, 현정은 강민수와 이춘식에게 부탁했습니다. 진술서를 다시 써달라고요. 두 사람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형수님, 이제 준호 형 명예를 되찾아야죠.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이춘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기사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현정은 감사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도왔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돕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길 수 있어요. 현정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현정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그녀 편이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현정은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영과 강민수, 그리고 이춘식이 함께였습니다. 현정은 담당 형사에게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강민수의 진술서, 이춘식의 증언, 남편의 수첩,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남편은 협박을 당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춘식을 도왔던 것입니다. 형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선영 씨를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입건하겠습니다. 정말요? 서영이 물었습니다. 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이미 다른 피해 사례들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처벌받을 겁니다. 현정은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이선영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집에서 여러 건의 위조 서류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현정의 경우뿐 아니라 다른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 증거도 나왔습니다. 서영이 전화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끝났어요. 이제 안심하셔도 돼요. 현정은 전화를 끊고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현정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현정은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옷들을 개키고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오래된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남편의 글씨가 나왔습니다. 메모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정이와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싶다. 현정이가 만든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현정은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남편이 꿈꿨던 것이었습니다. 함께 가게를 하는 것, 현정의 음식 솜씨를 자랑하는 것. 그날 저녁, 서영에게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영아, 엄마가 뭘 하면 좋을까? 서영은 노트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가 원하시던 거 해보세요. 반찬 가게? 네, 엄마 음식 정말 맛있잖아요. 아빠도 그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으셨나 봐요. 현정은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서영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울게요. 2달 뒤 작은 반찬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집 근처 작은 상가였습니다. 가게 이름은 준혼의 집밥이었습니다. 현정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강민수와 이춘식이 축하 화환을 보내왔습니다. 동네 이웃들도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현정은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내놓았습니다. 김치, 장조림, 나물무침, 된장찌개까지. 사모님, 정말 맛있어요. 손님들이 칭찬했습니다. 현정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서영이 옆에서 계산대를 보며 엄마를 지켜보았습니다. 엄마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는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정아, 넌 내가 살아온 이유였다. 남편의 편지에서 가져온 문장이었습니다. 현정은 그 문장을 볼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가게가 한가할 때였습니다. 현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좋아, 바쁘긴 한데 행복해. 현정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그리웠지만 이제는 견딜만 했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어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현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근데 아빠가 여기서 우리 보고 계실 거야. 그렇겠죠? 응, 분명히.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엄마, 저 결혼할 때 아빠가 제 손잡고 하셨던 말 기억나요? 뭐라고 하셨는데? 행복하게 살라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현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다운 말이었습니다. 아빠는 평생 그렇게 사셨어.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주려고. 이제 알겠어요. 아빠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서영이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아빠처럼요. 현정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현정은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주방, 정갈하게 놓인 반찬통들, 그리고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현정은 남편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현정은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이 저 별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현정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반찬 가게는 동네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맛도 좋고 주인 할머니가 친절하다고 했습니다. 현정은 이제 할머니라는 호칭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강민수가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잘 되시네요. 민수 씨 덕분이에요. 무슨요, 형수님 실력이죠. 강민수는 반찬을 여러 개 샀습니다. 현정은 덤으로 김치를 더 넣어 주었습니다. 형한테 자주 보고 드려요. 형수님, 가게 잘 되고 계시다고. 강민수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정은 웃었습니다. 그러세요. 남편이 좋아할 거예요. 강민수가 나가고 이춘식도 들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된장찌개 있어요? 그럼요, 앉으세요. 현정은 따뜻한 찌개를 내왔습니다. 이춘식은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박 기사님이 살아 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그러게요. 분명히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현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현정은 일기를 썼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쓰는 일기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하루를 잘 마쳤어요. 가게가 잘 되고 있어요. 손님들이 제 음식을 좋아해요. 당신이 꿈꿨던 일을 제가 하고 있어요. 당신이 평생 지키려고 했던 것들, 이제 이해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책임을 다하는 모습, 묵묵히 견디는 힘. 당신은 그런 걸 보여주셨어요.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이제 저도 제 삶을 살아갈게요. 당신이 저를 믿었던 것처럼 저도 저를 믿을게요. 그리고 서영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게요. 당신 사랑했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현정은 일기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내일은 또 올 것입니다. 현정은 그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남편의 짐이 아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현정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가게 앞 간판에 불빛이 꺼졌습니다. 준혼의 집밥이라는 글씨가 어둠 속에서도 따뜻하게 빛났습니다.